한 여인이 쓰러져 있다. 호흡을 점점 숨가쁘게 하고 있다. 일이 될 줄 몰랐을까? 아니,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몸의 기운은 점점 멀어진다. 그날 밤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다. 한 남자의 품 안에서.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한 남자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그 남자는 차가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무너졌다. 어느 날 어느 관청 주위를 많은 군사들이 에워쌌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칼을 빼들던 손이 멈췄다. 도망치던 발이 굳었다. 권자에 앉아있던 자가 무너졌다. 마패 하나. 그것이 칼 1000개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는 혼자였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한 사람이 있었다. 민인겸. 말이 없는 사내였다. 웃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알려진 것은 단 하나. 칼. 이 세상 어디에도 그의 칼을 당해낼 자가 없었다. 칼을 뽑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났다. 시강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부르지 않아도 나타났다. 필요한 순간 반드시 거기 있었다. 어둠이 그를 만든 건지, 그가 어둠이 된 건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막봉. 시강의 수족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동행. 다만 조금 문제가 있었다. 나으리,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문경세제 오르막길에서 이미 3번을 멈춰섰다. 저는 오늘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시강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죽으려거든 올라가서 죽거라. 예, 나으리, 너무하십니다. 엄살은 세상 누구보다 많았다. 하지만 막상 위험한 순간이 오면 절대 도망가지 않았다. 그것이 막봉이었다. 셋이었다. 냉정한 자, 말 없는 자, 엄살 많은 자, 그리고 이 셋이 함께 이 길을 걸어왔다. 오직 진실 하나만 들고. 이것은 그 길의 이야기다. 암행어사, 이시강. 시간을 되돌린다. 조선 후기. 바람이 거칠게 산등성이를 훑고 지나가던 날,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렸다. 암행어사 이시강.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험준한 고개, 문경세제였다. 새조차 날아서 넘기 힘들다 하여 붙여진 이름. 세 개의 관문, 주울관, 조곡관, 조령관이 이어진 이 길은 한양과 영남을 잇는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험한 길이었다. 나으리, 이 길을 꼭 가셔야 합니까? 막봉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습니다. 시강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제일 빠른 길이니 이 길로 갈 것이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다. 발밑의 흙은 미끄러웠고 양옆은 낭떠러지였다. 하지만 시강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해질녘, 산 중턱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주막이었다. 주막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행상인, 과거 보러 가는 선비, 나그네들. 모두 피곤에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불안. 요즘 이쪽 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적들이라더군요. 그것도 그냥 도적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합니다. 시강의 손이 잠시 멈췄다. 국밥을 뜨던 숟가락 위로 김이 올라왔다. 이 고을 원님은 무엇을 하고 있어? 조용한 질문이었지만 순간 주막 안이 조용해졌다. 상인 하나가 씁쓸하게 웃었다. 원님이요. 도적을 잡을 생각은커녕 도적보다 더 무섭다 하오. 그날 밤 시강은 잠들지 않았다. 막봉아, 예, 나으리. 내일은 관아에 간다. 다음 날 시강은 허름한 행색으로 갈아입고 장터와 골목을 돌며 눈으로 읽기 시작했다. 백성이 보이지 않았다. 장터는 열려 있었지만 흥정 소리는 작았고 사람들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그리고 산 쪽으로 이어지는 길. 그 길에는 이상하게도 발자국이 많았다. 저 발자국은 짐을 나르는 자들의 발자국이다. 그날 밤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갔다. 달빛조차 흐린 밤, 숲속 깊은 곳에 도적들의 은신처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도적들이 지나치게 질서정연했다. 감시가 철저했고 움직임이 훈련된 병사 같았다. 저건 그냥 도적이 아니다. 그때였다. 한 사내가 나타났다. 관복을 입은 아전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은전을 꺼냈다. 도적 두목이 그것을 받아들고 웃었다. 내일 밤 남쪽 길로 상단이 지나간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도적은 백성을 터는 자들이 아니라 관아의 손발이었다. 시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어둠이 갈라졌다. 민인겸, 그는 소리 없이 나타났다. 칼을 뽑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순식간에 주요 도적들이 쓰러졌다. 혼란 속에서 시강이 움직였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대신 정확하게, 빠르게 목표를 향했다. 아전, 도망치려던 그를 시강이 붙잡았다. 품속의 장부가 시강의 손에 넘어갔다. 장부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도적의 습격 날짜, 표적 상단, 그리고 관아로 들어간 금액. 이제 끝이다. 다음 날, 시강은 세 개의 관문을 하나씩 움직였다. 주울관, 조곡관, 조령관. 각 관문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다. 암행어사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군관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그날 밤, 세 개의 관문이 모두 닫혔다. 병사들이 배치되고 길이 차단되었다. 도적들은 몰랐다. 이미 포위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관아, 원님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무장한 광군이 들어섰다. 시강이 걸어 들어왔다. 탁! 장부가 책상 위에 놓였다. 원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시강은 마패를 들어 올렸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그 한마디에 병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백성을 팔아. 배를 채운 자. 한 걸음, 나라의 법을 더럽힌 자. 또 한 걸음. 그 죄. 1000번 죽어도 모자라다. 그날 문경은 처음으로 고요해졌다. 그리고 시강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바다다. 동네의 바다. 낮 동안 시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부서지는 물결. 이것이 바다인가? 그의 눈에는 아이 같은 빛이 어렸다.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쏟아졌다. 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폭우. 두 사람은 급히 길을 달렸다. 옷은 순식간에 젖었고 숨은 거칠어졌다. 그때 어둠 속 희미한 불빛 하나. 비를 뚫고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민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쿵, 쿵,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한 번 더, 그리고 잠시 후, 비걱,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였다. 흰 소복, 흐릿한 등불 아래에서도 또렷한 이목구비, 선이 가늘고 흰 피부. 시강은 그 순간 잠시 말을 잊었다. 누구시오?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짧지만 흐트러짐이 없었다. 지나던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었으면 합니다. 안 됩니다. 단호했다. 저는 과부이고 홀로 거하는 몸입니다. 연고도 없는 남자를 집안에 들릴 수 없습니다. 시강은 체온이 떨어져 덜덜 떨면서도 간곡하게 말했다. 헛간이나 마굿간이라도 좋으니 묻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들고 비가 처마를 때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헛간이라면 그녀는 돌아서서 말없이 앞장섰다. 빗속을 걷는 그녀의 뒷모습, 얇은 어깨, 조용한 걸음. 이상하게도 시강의 시선이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헛간 문 앞에 이르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안에 집이 있습니다. 짧은 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섰다. 고맙습니다. 아주 작게.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대로 사라졌다. 밤이 지나고 비는 잦아들었다. 희미한 빛이 헛간 틈 사이로 스며들 무렵 기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녀였다. 아침 햇살을 등진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어제와 달랐다. 비에 젖지 않은 머리칼, 단정히 여민 옷깃.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 하나가 들려 있었다. 조용히 헛간 안으로 들어와 집 위에 상을 내려놓았다. 따뜻한 죽 한 그릇. 김이 은은하게 올라왔다. 그 온기가 헛간 안을 채웠다. 비 맞은 몸은 괜찮으십니까?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나온 대답. 그녀의 눈이 잠시 시강을 향했다가 다시 피했다. 그녀가 나가려는 순간 잠깐. 시강의 입에서 무심코 말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젯밤 고마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별것 아닙니다. 짧은 대답. 하지만 어제보다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진 목소리. 문이 닫혔다. 시강은 바로 먹지 못했다. 김이 올라오는 죽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어젯밤의 기억,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 짧은 한마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떴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까지 번졌다. 아주 미세하게 그의 입가가 풀렸다. 처음이었다. 이 여정이 시작된 이후로 그가 처음으로 힘을 빼고 웃은 순간,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문 쪽을 바라봤다. 닫혀있는 문. 하지만 그 너머에 그녀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헛간안 막봉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시강은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국 그는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때 마당에 그녀가 있었다. 하얀 소복 차림, 작은 상 위에 맑은 물 한 그릇,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이슬이 내려 땅은 이미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강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 순간 시강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억울함. 그 말은 그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이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한마디를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어딘가 달랐다. 더 깊고 더 오래된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깨어 계셨습니까? 그 기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녀의 눈이 아래로 떨어졌다. 밤 공기가 찹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그날 오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두. 말을 탄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앞장선 자, 비단 관복, 무거운 금장식,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 동네 부사였다. 그가 말을 멈춘 곳은 바로 그녀의 집 앞이었다. 문을 열거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녀였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 하지만 그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또 오셨습니까? 부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았군. 그는 말에서 천천히 내렸다. 내가 얼마나 기다려주고 있는지 아는가? 과부 혼자 살기 힘들지 않나? 내 집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편해질 텐데.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부사의 눈이 순간 차가워졌다. 아직도 그 죽은 사내를 붙잡고 있는 것이냐? 그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부사가 피식 웃었다. 그놈은 멍청하게 굴다가 죽은 것이다. 그 순간 그만하십시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 시강이었다. 부사가 시강을 위아래로 훑었다. 누구냐?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남의 일에 끼어드는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사가 손짓했다. 부하들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 슥 민인겸이 어둠에서 나타났다. 부하 하나가 칼을 뽑으려는 순간 퍽! 손목이 꺾였다. 순식간이었다. 시강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부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여기서 더 나아가시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사는 상황을 읽었다. 이 산의 보통이 아니다. 그는 천천히 물러섰다. 시간을 더 주지. 하지만 다음에는 선택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다. 시강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녀의 눈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왜 나섰습니까? 위험해 보였소. 그건 제 일입니다. 관여하지 마십시오. 시강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당신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오. 그럼 누가 감당합니까? 짧은 질문. 하지만 그 안에는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를 믿었다가 이미 한 번 잃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시강은 더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돌아섰다. 더 이상 엮이지 마십시오. 문이 닫혔다. 쿵. 시강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놔둘 수 없습니다. 새벽이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하늘은 먹빛과 남빛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인기척이 들렸다. 아주 작게, 발소리라기보다 바람 같았다. 시강의 눈이 떠졌다. 막봉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흰 옷자락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였다. 이 새벽에 혼자. 시강은 몸을 일으켰다. 소리를 죽였다. 그리고 조용히 따라갔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마을 뒤편 야트막한 언덕이었다. 억새가 무릎까지 차오르는 길. 이슬이 발목을 적셨다. 새벽바람이 조용히 울고 있었다. 작은 무덤 하나. 봉분 앞에 소박한 상석 하나. 그 위에 이미 올려져 있는 맑은 물 한 그릇.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 소리도 없이, 의식처럼, 마치 오늘이 처음이 아닌 사람처럼. 시강은 억새 사이에 멈춰 섰다. 숨을 참았다. 그녀의 등이 보였다. 가는 어깨, 흰 옷자락, 그 위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울음소리,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었다. 어깨가 아주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보는 사람의 가슴이 조여왔다. 여보, 낮게, 바람 속에 묻힐 듯 작은 목소리. 또 왔어요. 잠시 침묵. 오늘도 살아있어요. 아직 못 밝혔어요. 근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무서워요. 자꾸 무서워지는 게 당신한테 미안해요. 손이 봉분을 천천히 쓸었다. 차가운 흙. 그 차가움을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래도 숨을 들이켰다. 포기 안 할게요. 꼭 밝혀낼게요. 기다려요. 시강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듣고 있었다. 이 여인이 이 새벽에 혼자 이 언덕을 오르는 것이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걸 그는 이제 알았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날부터 아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을 것이었다. 매일 새벽, 홀로, 이 차가운 언덕을 올라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버텨온 것이었다. 시강의 가슴 어딘가가 말없이 무너졌다. 그때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다. 눈이 마주쳤다. 정적이 흘렀다. 놀람도 없었다. 당황도 없었다. 그냥 바라봤다. 두 사람이 그 새벽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했다. 얼마나 흘렀을까? 따라오셨습니까? 낮은 목소리. 하지만 이번엔 날이 서 있지 않았다. 그저 물었다. 시강이 천천히 억새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새벽에 홀로 나서는 게 이상하여. 혹여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강의 시선이 무덤으로 향했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매일입니까? 짧은 질문이었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예. 단 한 글자. 하지만 그 한 글자 안에 수백 번의 새벽이 담겨 있었다.
시강은 더 묻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섰다. 함께 있어줬다. 바람이 억새를 흔들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다. 동이 트기 직전의 하늘이 아주 천천히 색을 바꾸고 있었다. 먹빛에서 남빛으로, 남빛에서 회빛으로, 그리고 아주 가늘게 지평선 끝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조용히 일어섰다. 옷자락을 여몄다.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다. 그리고 시강을 봤다. 아주 오랫동안, 처음으로, 무언가를 따지지 않는 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그녀가 먼저 걸었다. 시강이 그 뒤를 따랐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랐다. 그 침묵이 더 이상 벽이 아니었다. 그날 밤 바람이 없었다.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다. 밀려왔다가 물러났다. 밀려왔다가 물러났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시강은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새벽 언덕에서 보았던 그녀의 어깨가 떠올랐다. 조용히 떨리던 그 어깨,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다리라고, 매일 혼자 그렇게 버텨온 사람. 그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쾅!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시강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집이었다. 문이 부서져 있었다. 어둠. 방 안은 고요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다. 발이 멈췄다. 바닥에 그녀가 쓰러져 있었다. 흰 옷자락 위로 붉은 것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시강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다리가 꺾였다. 털썩? 무릎이 바닥에 닿는 것도 몰랐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에 숨이 조금 돌아왔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너무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정신 차리시오.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이 목소리로 수많은 죄인을 꿀렸다. 이 목소리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다. 빛이 거의 없는 눈. 하지만 초점이 시강을 찾았다. 찾았다. 왜? 숨이 가늘었다. 왜 오셨습니까? 시강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차가워지고 있었다. 왜냐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여인이 왜냐고 묻는다. 매일 새벽 혼자 언덕을 오르던 사람이,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살아온 사람이 지금 왜 왔냐고 묻는다. 시강의 눈이 붉어졌다. 가십시오. 그녀가 말했다. 위험합니다. 못 갑니다. 즉각적이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왜? 그 한 글자가 시강의 가슴 한가운데를 건드렸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소.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 고을 일을 마치면 다음 길을 가면 그만이었소. 그녀의 피가 그의 손을 적시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 잠시 끊겼다. 당신이 자꾸 눈에 밟혔소. 혼자 버티는 게 그렇게 힘들어 보였소. 그래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소.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그냥 힘이 빠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힘도 없는 손이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그런데도 시강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놓지 않았다. 시강은 그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꽉? 놓지 않겠다는 듯이. 그 말을 들으니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다. 다행입니다. 그 말, 다행이라고. 이 상황에서, 이 고통 속에서 다행이라고 했다. 시강의 가슴이 조여왔다. 눈이 뜨거워졌다. 말하시오.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말하시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제 남편은 숨이 가빠졌다. 한양에서 묵과에 급제하여 동네로 내려온 무관이었습니다. 시강이 숨을 참았다. 외적들과 내통하는 동네 부사의 비리를 눈치채고 한양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동네 부사가 그녀의 눈이 감겼다가 떠졌다. 제 남편을 독살했습니다. 공기가 멎었다. 시강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그 뒤로는 자신의 첩이 되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오늘 낮의 일로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듯합니다. 입막음을 하려는 겁니다. 잠시 멈췄다. 외적들과 내통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닷가 절벽 아래 창고에 문서가 있습니다. 부사의 인장이 찍힌. 살리겠습니다. 시강이 말했다. 낮지만 단단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잠깐만 버티시오. 그녀의 눈이 시강을 바라봤다. 오래, 아주 오래, 마치 이 얼굴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꼭 숨이 가빠졌다. 밝혀주십시오. 그 사람의 억울함을. 시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아주 조금씩 힘이 빠졌다. 하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다. 시강도 놓지 않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그리고 물러났다. 밀려왔다가 물러났다. 그 소리만이 그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의원이 왔다. 시강은 비켜서지 않았다.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시강은 그제야 그녀의 손을 놓았다. 천천히 손가락 하나씩, 마치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치 놓는 순간 무언가가 끝날 것 같아서 문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시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이상하게도 이런 밤에 별이 저렇게 많다는 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막봉이 옆에 와서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었다. 민인겸도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있었다. 파도만 밀려왔다가 물러났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렸다. 의원이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시강은 알았다. 말을 듣기 전에, 표정을 읽기 전에 그냥 알았다. 가슴 어딘가가 소리도 없이 내려앉았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막봉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는 소매로 눈을 가렸다. 하지만 어깨가 흔들렸다. 민인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시강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늘을 바라본 채로 그대로였다. 손이 천천히 쥐어졌다. 풀렸다. 다시 쥐어졌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막봉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일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였다. 떨리지도 않았다. 무너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 무언가를 간신히 붙들고 있는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막봉은 입을 닫았다. 시강은 한참 뒤에야 방 안으로 들어갔다. 혼자였다. 문을 닫았다. 그녀는 편안한 얼굴이었다. 살아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늘 단단하게 여민 눈빛, 늘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얼굴.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은 얼굴이었다. 시강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제야 새벽 언덕이 떠올랐다. 억새가 무릎까지 차오르던 길, 이슬이 발목을 적시던 새벽,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던 그 뒷모습,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다리라고, 매일 혼자 그렇게 다짐해온 사람, 처음 헛간에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왔던 아침도 떠올랐다. 비 맞은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 짧은 한마디, 그 안에 담겨 있던 조심스러운 온도, 기도하던 밤도 떠올랐다. 마당에 홀로 서서 맑은 물 한 그릇 앞에 두 손을 모으던 모습,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옷자락을 붙잡던 손, 힘도 없는 손이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그런데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손. 시강은 그녀의 곁에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그 손을 한 번 더 잡았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아주 오랫동안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도 들렸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냥 돌아가고 있었다. 시강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다. 흐르지는 않았다. 그저 붉었다. 그것만으로도 이 사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키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시강이 말했다. 아주 낮게. 혼자 너무 오래 버텼어. 잠시 멈췄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말을 잇지 못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났다. 시강이 천천히 일어섰다. 눈은 여전히 붉었다. 하지만 흐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내려다봤다. 오래. 그리고 말했다. 약속대로 하겠소. 그 한마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마치 이제는 그녀의 목까지 짊어지겠다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문이 열렸다. 시강이 나왔다. 막봉이 고개를 들었다가 그의 얼굴을 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민인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눈을 마주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그리고 동네의 밤은 아주 천천히 깊어져 갔다. 그날 밤 시강은 바닷가로 향했다. 막봉이 묻지 않았다. 민인겸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따라갔다. 바닷가 절벽 아래
그녀가 말한 창고가 있었다. 작은 나룻배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상자들, 그리고 은밀하게 오가는 사람들. 누구냐? 경계하는 소리. 그 순간 민인겸이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졌다. 조용히, 정확하게. 시강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상자를 열었다. 금, 무기, 그리고 문서. 촛불 아래 또렷하게 찍힌 인장. 동네 부사. 잡았다. 이튿날 새벽. 시강은 경상 관찰사를 찾아갔다. 문서를 내밀었다. 관찰사의 얼굴이 굳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직접 확인하십시오. 문서에는 동네 부사와 외적의 거래 내역, 그리고 무고한 무관을 독살한 사실까지 모두 적혀 있었다. 충분하고도 넘친다. 경상 관찰사의 명령이 떨어졌다. 경상 좌우병령 병력을 즉시 투입해서 동네 부사를 체포하라. 동네. 해가 지고 있었다. 동네 부사는 관아 안에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포위되었다는 것을. 경상 좌우 수영의 해군이 바다를 막았다. 육로에는 관군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부사가 돌아보았다. 시강이었다. 허름한 나그네 차림이 아니었다. 관복, 그리고 마패. 부사의 눈이 번뜩였다. 내 놈이 감히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그 한마디가 터졌다. 밖에서 동시에 함성이 터졌다. 관군이 사방에서 들이닥쳤다. 좌수영, 우수영의 병력이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막았다. 부사의 부하들이 칼을 빼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인겸이 그 사이를 비집고 움직였다. 칼이 빛을 발하기도 전에 하나씩 하나씩 쓰러졌다. 부사가 뒷걸음쳤다. 살 살려주시오. 시강은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탁! 문서가 부사의 발 앞에 떨어졌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외적과 내통한 죄, 한 걸음, 죄 없는 무관을 독살한 죄, 또 한 걸음. 그리고 그 입을 막으려 한 죄. 시강이 부사의 앞에 멈춰섰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 안에는 분노가 없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 냉정. 어명을 받들라. 부사가 무너졌다. 동네 장터. 포박된 동네 부사가 끌려 나왔다. 더 이상 화려한 관복은 없었다. 초라한 죄인의 모습. 사람들이 조용히 모였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이름이 하나둘 불려졌다. 시강이 앞으로 나섰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이 자는 잠시 멈췄다. 권력을 이용해 죄 없는 이를 죽이고 백성의 삶을 짓밟았다. 그의 시선이 부사에게 꽂혔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칼이 떨어졌다. 단 한 번.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동네의 하늘은 처음으로 가벼워졌다. 시강은 그녀의 묘 앞에 섰다. 동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약속대로 했소. 억울함을 풀었소.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났다. 이제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편히 쉬시오. 막봉이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였다. 민인겸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그리고 바다는 조용해졌다.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은 영원히 잊히지 않는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에 남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